이진우, 이등병의 삶은 입대 전의 자유분방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그는 훈련소에서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다. 탁월한 체력이나 날카로운 사격 솜씨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달리기를 시작하면 금세 숨을 헐떡였고 팔굽혀펴기는 늘 동기들보다 한참 뒤처졌다. 훈련병 시절부터 그는 자주 주위의 시선을 의식했고 작은 실수에도 얼굴이 붉어지곤 했다. 동기들은 그를 보며 모범생, 약골이라 수군거렸다. 특히 김민준 중사, 대립인물 B, 유형는 이진우를 대놓고 무시했다. 김 중사는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탄탄한 체력과 능숙한 솜씨를 자랑했지만 그만큼 오만했고 약한 사람을 깔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종종 이진우를 향해 야, 이 이등병 너 그러다 총알바디밖에 더 되겠냐? 힘도 없는 놈이 군대는 왜 왔어? 같은 비아냥거리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진우는 그럴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반항할 수 없었다. 그의 왜소한 체구와는 어울리지 않게. 그의 눈빛 속에는 늘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는 자신을 향한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임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 어머니는 입대 전 그에게 남들이 뭐라 하든 너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올 거야 라고 당부했었다. 그 말을 떠올리며 이진우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몰래 침낭 속에 앉아 낡은 책을 꺼내 읽었다. 그것은 군사 역사에 관한 책이었는데 특히 힘보다는 지략과 인내심으로 큰 공을 세운 특수정찰대나 첩보 요원들의 이야기에 그는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도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언젠가는 자신도 이 조국을 위해, 이 부대를 위해 진정으로 쓸모있는 존재가 되리라 다짐했다. 어느 날 부대원들은 혹독한 야외 훈련 중이었다. 며칠째 이어지는 훈련에 모두가 지쳐 있었고 식량과 물도 거의 바닥이 났다. 숲속 깊이 들어선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김민준 중사는 짜증을 내며 지도를 던져버렸다. 젠장길은 왜 이 모양이야? 지도도 안 먹히네. 그때 그들 앞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 녀석은 다리를 심하게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다. 김민준 중사는 재수없게 훈련도 힘든데 저런 짐승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 그냥 버려 라며 강아지를 발로 차려 했다. 그 순간 이진우가 몸을 던져 강아지를 감쌌다. 안 됩니다. 중사님, 불쌍한 생명입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식수통을 열어 강아지에게 물을 먹였다. 그리고는 찢어진 군복을 뜯어 강아지의 상처를 정성껏 감싸주었다.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이진우는 작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동기들, 특히 박지훈 일병 조력자은 이진우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박일병은 속으로 생각했다.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저 녀석은 참 마음이 강한 녀석이구나. 강아지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이진우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지만 박지훈 일병의 눈에는 이미 그것이 보였다. 낡고 오래된 나침반이었다. 평범한 군용 나침반과는 확연히 달랐다. 황동으로 만들어진 듯 고풍스러운 외형에 유리 표면에는 알 수 없는 고대 문양들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침반은 마치 살아있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진우는 그것을 황급히 주머니에 숨겼지만 박지훈 일병의 뇌리에는
그 나침반의 신비로운 모습이 깊이 각인되었다. 저게 뭐지? 그냥 오래된 골동품은 아닌 것 같은데. 이진우의 겉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독특한 물건은 그의 내면에 숨겨진 어떤 특별한 능력을 암시하는 듯 했다. 그 누구도 이 나침반이 이진우의 운명을, 그리고 그들이 마주할 거대한 임무의 흐름을 바꿀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진우, 이등병의 일상은 여전히 힘겨웠다. 아침 구보에서 뒤처지고 장애물 훈련에서는 번번이 넘어졌다. 김민준 중사의 비아냥거림은 날마다 심해졌다. 야, 이진우 너 이러다간 전역하고 나서도 이등병 딱지 못 되겠다. 군대가 소풍온대인 줄 알아 그러니 약골 소리 듣는 거야. 이진우는 애써 그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을 향한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을 느끼며 더욱 위축되었다. 유일하게 그를 믿고 격려해 주는 것은 박지훈 일병뿐이었다. 박일병은 종종 그에게 다가와 괜찮아, 진우야.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른 법이야. 너도 분명 너만의 강점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 긴급 비상이 걸렸다. 사령부에서 내려온 극비 명령이었다. 국경 근처에서 활동하는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특별 정찰 및 정보 수집 임무였다. 이 조직은 마약 밀매와 불법 무기 거래는 물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 정보 유출에도 관여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이 임무는 소규모 정예 인원으로 구성된 특수팀만이 수행할 수 있었다. 임무의 성공 여부는 정보의 정확성과 은밀한 침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복잡한 국경 지역의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길을 찾아내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 대대장 최한결 대위 대립 인물 비유형는 임무에 투입될 인원 명단을 발표했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부대 내 최고 실력자들이 호명되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불린 이름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등병 이진우. 호란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진우 본인조차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김민준 중사는 코웃음을 쳤고 다른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다. 이진우 저 약골이 특수임무를 대대장님 미치신 거 아니야. 분명히 실수일 거야. 최한결 대위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결정은 상부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이진우의 능력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엿보였다. 사실 최 대위도 이진우가 이 임무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부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이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자신이 이런 중요한 임무에 발탁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동시에 거대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내 실수로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그는 자신이 임무를 망칠까봐 겁이 났다. 그는 어머니의 당부와 할아버지의 낡은 나침반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그에게 이 나침반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이 안에는 길을 잃은 자에게 빛을 비추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말하며 나침반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다. 할아버지는 전설적인 첩보원이었다. 어쩌면 이번 임무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임무 전날 밤 마지막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김민준 중사는 이진우를 향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대대장 최한결 대위 앞에서 대놓고 말했다. 대대장님, 아무리 상부 지시라지만 이진우 이등병은 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체력도 안 되고 실전 경험도 전무합니다. 괜히 팀에 폐만 끼칠 겁니다.
저런 약골 때문에 임무를 망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김민준 중사의 조롱 섞인 말에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최한결 대위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이진우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그는 간신히 용기를 내어 입을 열려 했다. 저는 그는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다. 혹은 이 임무에서 빠지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최한결 대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 명령은 명령이다. 누구든 불복종할 시에는 엄중한 군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이상. 브리핑 종료. 최한결 대위의 단호한 말은 이진우의 모든 도피 경로를 차단했다. 이제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동료들의 비난 속에서도 그는 이 위험천만한 임무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한 이등병의 훈련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나약함과 타인의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하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자신을 향한 의심의 시선과 함께 조국의 안보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다. 특수임무팀의 막사하는 비장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이진우 이등병은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며 김민준 중사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다. 김 중사는 여전히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했다. 이런 임무에 약골이 끼어 있으면 오히려 방해만 된다고. 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는 이진우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대대장 최한결 대위는 임무 브리핑을 진행하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번 임무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전체 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이진우에게 머물렀다. 이진우는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드디어 임무가 시작되었다. 팀은 국경 지역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따라 은밀하게 이동했다. 빽빽한 숲은 시야를 가렸고 발밑은 울퉁불퉁한 바위와 미끄러운 흙으로 가득했다. 김민준 중사는 선두에 서서 익숙하게 길을 찾았다. 그는 능숙하게 지도를 읽고 나침반을 확인하며 팀을 이끌었다. 초반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예상치 못한 짙은 안개가 산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시야는 불과 몇 미터 앞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고 나뭇가지에 맺힌 물방울들이 뚝뚝 떨어져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의지하던 군용 GPS는 갑자기 먹통이 되어버렸다. 상대방의 전파 방해 때문인 듯 했다. 팀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김민준 중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손에 든 지도를 이리저리 돌려보고 나침반을 흔들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연신 젠장. 이 안개는 뭐야? GPS까지 고장났잖아. 라며 짜증을 냈다. 그는 몇 번이나 길을 잘못 들어 팀을 위험한 비탈길로 이끌 뻔했다. 팀원들은 지쳐갔고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불안감이 드리워졌다. 김 중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이런 날씨에 길을 찾는 건 불가능해. 우린 꼼짝없이 여기서 밤을 새워야 할지도 몰라. 그의 말에 모두가 낙담했다. 바로 그때였다. 이진우는 조용히 배낭에서 낡은 나침반을 꺼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나침반을 열었다. 황동 나침반의 유리 표면에 새겨진 고대 문양들은 안개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는 나침반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눈을 감은 채 집중했다. 그의 손끝에서 나침반의 바늘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그의 맥박과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그는 숨을 고르고
나침반의 미묘한 진동에 귀를 기울였다. 김민준 중사가 이진우의 행동을 발견했다. 야, 이진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장난칠 시간 없어. 그는 조롱하듯 이진우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박지훈 일병 조력자 이 김중사를 막아섰다. 박일병은 이진우가 강아지를 구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이진우에게서 알 수 없는 믿음을 느꼈다. 중사님, 잠시만요. 이진우가 뭔가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박일병은 최한결 대위를 향해 말했다. 대대장님, 이진우가 저 나침반으로 길을 찾아내는데 능숙합니다.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최한결 대위는 지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대로 계속 헤매다가는 임무 실패는 물론 팀원들의 안전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이진우의 겉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박지훈 일병의 확신에 참말에 미심쩍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진우. 네가 한번 해봐라. 하지만 만약 틀린 길이라면 책임은 네가 져야 할 것이다. 최 대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는 최 대위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다. 이쪽입니다. 이곳으로 가면 안개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가 가리킨 방향은 김민준 중사가 제시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였다. 김 중사는 코웃음을 쳤다. 저런 약골이 뭘 안다고 저쪽은 절벽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최한결 대위는 이진우의 말대로 팀을 이끌었다. 모두가 불안한 표정으로 이진우의 뒤를 따랐다. 처음에는 길이 더욱 험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10여 분을 더 나아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짙었던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히기 시작했고 그들 앞에는 희미하게나마 오솔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길은 팀의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이진우의 나침반, 그리고 그의 알 수 없는 능력이 팀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다. 목표 지점에 도착하자 최한결 대위는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진우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박지훈 일병은 이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다. 진우야, 정말 대단해. 그러나 김민준 중사는 여전히 이진우의 공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툴툴거렸다. 그냥 우연히 길이 트인 것뿐이겠지. 약골이 뭘 한다고. 그는 대대장에게 보고할 때 이진우의 역할을 축소하여 마치 자신이 길을 찾아낸 것처럼 둘러대려 했다. 그는 이진우가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최한결 대위 역시 이진우의 능력에 감탄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보다 뛰어난 길 찾기 능력을 가진 이등병의 존재에 미묘한 질투심을 느꼈다. 그는 이진우에게 더욱 까다로운 임무를 부여하며 그의 능력을 시험하려 했다. 이진우는 이 모든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을 향한 비웃음과 질투, 그리고 시험하려는 듯한 시선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위축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냈고 팀에 도움이 되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재능이 그를 또 다른 거대한 시련 속으로 이끌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약골 이등병이 아니었다. 특수임무팀은 이진우 2등병의 놀라운 길 찾기 능력 덕분에 목표 지점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러나 임무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국경 근처 산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국제범죄 조직의 비밀 봉어지에 침투하여 핵심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다. 이곳은 적외선 감지기와 음향 센서 등 최첨단 보안 장비로
철통같이 방어되고 있었고 무장한 경비병들이 겹겹이 포진해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입구는 몇 군데 없었지만 그들은 지형대도 표시되지 않은 비밀 통로를 찾아 침투해야 했다. 임무 브리핑 시간이었다. 최한결 대위는 지도를 펼쳐놓고 말했다. 이곳이 적들의 봉어지다. 주변 지형을 보면 알겠지만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우리는 감지망을 뚫고 내부로 침투할 비밀 통로를 찾아야 한다. 그의 시선이 이진우에게 향했다. 이진우, 이등병. 자네가 다시 한번 길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는 적의 감지망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침투 경로를 찾아내야 해.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최 대위의 목소리에는 이진우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여전히 그를 시험하려는 듯한 미묘한 압력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 중사는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다. 대대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저런 이등병에게 중요한 침투 경로를 맡긴다니요. 지난번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겁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그는 이진우를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는 이진우가 자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공개적으로 그의 능력을 폄하하려 했다. 이진우는 김 중사의 비난을 들으며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에 짓눌리는 듯했다. 평생 약골 소리를 듣던 자신이 이제는 부대의 운명과 동료들의 목숨까지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는 두려웠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낡은 나침반이 따뜻하게 빛나는 듯했다. 작전 개시. 팀은 험준한 산악을 따라 이동하며 비밀 통로를 찾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선두에 서서 낡은 나침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나침반의 바늘은 미세하게 떨리며 특정 방향을 가리켰다. 그는 나침반의 미묘한 진동과 유리 표면에 새겨진 고대 문양들을 해석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일반적인 지도나 나침반으로는 찾을 수 없는 오직 그의 나침반만이 보여주는 길이었다. 이진우가 이끄는 길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빽빽한 수풀이나 거대한 바위벽처럼 보였다. 김민준 중사는 불평을 쏟아냈다. 이진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건 아무리 봐도 길이 아니잖아. 적의 감지망에 그대로 노출될 거라고 그는 이진우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난하며 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몇몇 팀원들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과 자신의 직감에 의존했다. 그들은 마침내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입구는 덩굴과 수풀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어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웠다. 이곳입니다. 이곳이 적의 감지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침투 경로입니다. 이진우의 말에 최한결 대위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김민준 중사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팀은 동굴 안으로 진입했다. 동굴 내부는 더욱 복잡하고 어두웠다. 좁고 구불구불한 통로가 미로처럼 이어졌고 천장에서는 차가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발밑은 미끄러운 이끼와 알 수 없는 장애물로 가득했다. 김민준 중사의 손전등 불빛은 금세 길을 잃었다. 군용 GPS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오직 이진우의 나침반에만 의존해야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동굴 천장에서 거대한 바위 하나가 무너져 내렸다. 팀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다. 이진우와 박지훈 일병은 가까스로 바위를 피했지만 다른 팀원들과는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다. 통신 장비도 파손되어 다른 팀원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그들은 이제 둘뿐이었다.
박지훈 일병은 무너진 바위에 다리를 부딪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진우야,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여기가 어디지? 박일병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이진우는 눈앞의 상황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동굴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적의 기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막힌 듯했다. 그는 혼자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두려움이 밀려왔다. 게다가 박지훈 일병까지 다쳐서 그를 부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자신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까봐, 박일병을 위험에 빠뜨릴까봐 불안했다. 자신을 약골이라 놀리던 김민준 중사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이진우는 주머니 속 나침반의 온기를 느꼈다. 그는 할아버지가 나침반을 주면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 나침반은 단순히 길을 찾는 도구가 아니다.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가장 밝은 빛을 비춰줄 것이다. 이진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약해질 수 없었다. 박지훈 일병이 자신을 믿고 있었다. 조국의 임무가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적의 움직임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소리와 기계음은 그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렸다. 이진우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나침반에 미묘한 떨림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약골 이등병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강렬한 의지와 함께 어떤 번뜩이는 지혜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박지훈 일병을 부축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나침반의 지시만을 따라 한 발 한 발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금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임무의 성공과 그들의 생존이 모두 이진우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이진우 이등병과 박지훈 일병은 무너진 바위 더미에 갇힌 채 고립되었다. 통신은 끊겼고 발밑은 미끄러웠으며 코를 찌르는 흙먼지 냄새와 차가운 습기가 그들의 폐부를 찔렀다. 박지훈 일병은 다리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했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김민준 중사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지만 이진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손에 쥐어진 낡은 나침반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진우는 심호흡을 하며 나침반의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나침반의 유리 표면에 새겨진 고대 문양들이 희미한 빛을 발하는 듯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나침반의 표면을 쓸어내리며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려 애썼다. 마치 나침반이 그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박지훈 일병은 그런 이진우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진우야, 정말 이 나침반으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는 너무 어둡고 마치 미로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봐, 박일병. 할아버지의 나침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는 박지훈 일병을 부축하며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동굴안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다. 좁은 통로가 갈래갈래 나뉘어져 있었고 어떤 길은 막다른 벽으로 이어졌다. 적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이진우는 나침반의 떨림과 미묘한 빛의 변화를 읽어내며 기이하게도 막다른 길 대신 예상치 못한 틈새를 찾아냈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 좁은 바위 틈을 기어 들어갔다. 박지훈 일병도 고통을 참으며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거대한 돌문이었다. 육중한 돌문은 마치 동굴의 심장을 보호하듯 굳게 닫혀 있었다. 문 위에는 기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나침반에 새겨진 문양들과 흡사했다. 이진우는 돌문에 손을 짚고 나침반을 가까이 가져갔다. 나침반의 바늘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고 유리 표면의 문양들이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그때 이진우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침반은 길을 찾는 도구가 아니다.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가장 밝은 빛을 비춰줄 것이다. 그 빛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진우는 눈을 감았다. 오직 나침반의 진동과 자신의 심장 소리에만 집중했다. 온몸의 감각이 나침반에 모이는 듯 했다. 그때 나침반의 한 부분이 섬광처럼 밝게 빛나며 돌문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돌문 표면의 작은 틈새였다. 박지훈 일병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진우야, 저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가득했다. 이진우는 빛이 가리키는 지점에 손을 댔다. 차가운 돌문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온몸의 힘을 모아 그 지점을 누르자 육중한 돌문이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듯 웅장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먼지가 흩날리고 그들 앞에는 어두운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뒤편에서 적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발견된 것이었다. 이진우는 박지훈 일병을 부축하며 통로 안으로 몸을 던졌다. 돌문은 굉음을 내며 다시 닫혔고 그들은 간신히 적들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적의 비밀, 봉어지 중심부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컴퓨터 서버와 수많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이진우는 서둘러 핵심 정보가 담긴 파일을 찾아내 통신 장비를 연결하고 중앙사령부로 암호화된 신호를 전송했다. 신호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자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임무를 완수한 것이었다. 멀리 떨어진 중앙사령부에서 최한결 대위와 김민준 중사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통신 장비에서 성공적인 신호음이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김민준 중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이럴 리가. 약골 이진우가 해냈다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오만했던 표정은 경악으로 변해 있었다. 최한결 대위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진우를 과소평가했던 자신의 판단을 후회하는 듯했다. 이진우와 박지훈 일병은 무사히 동굴을 빠져나와 팀원들과 합류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민준 중사는 이진우에게 다가와 머뭇거리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진우, 내가 잘못했다. 너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 네가 아니었다면 우린 모두 여기서 죽었을 거야. 네가 정말 대단하다. 김민준 중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사과에 이진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한결 대위도 이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진우 이병, 자네는 이 임무의 진정한 영웅이다. 내가 자네를 오해했어. 정말 미안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진우의 공적은 즉시 전 부대에 알려졌다. 약골 이등병은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두의 존경을 받는 숨겨진 영웅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모든 병사들은 그의 용기와 특별한 재능에 감탄했다. 한때 그를 비웃었던 동기들은 이제 그를 우러러보았고 그의 주위에는 항상 그를 따르려는 병사들로 북적였다. 이진우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편견과 오만이 가득했던 군대 내부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닌 보이지 않는 가치의 승리였다. 이진우 이등병의 활약은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던 국제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들이 빼낸 핵심 정보는 수사기관에 넘겨져 정밀 분석을 거쳤고, 그 결과 조직의 주요 거점과 자금 흐름, 그리고 수뇌부의 은신처까지 모두 밝혀졌다. 곧이어 대규모 국제 공조 작전이 펼쳐졌고, 끈질기게 추적하던 범죄 조직의 수구에는 물론 그들의 잔당까지 모조리 체포되었다. 이로써 오랫동안 국경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던 그림자는 완전히 걷히게 되었다. 이 소식은 전 부대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약골 이등병이 임무의 영웅으로 거듭났다는 소문은 병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김민준 중사는 이진우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이진우에게 찾아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진우,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를 너무 쉽게 판단했어. 네가 가진 진짜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위험에 빠졌을 거야. 그리고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다. 김민준 중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진우는 김 중사의 어깨를 다독였다. 괜찮습니다. 중사님, 저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이진우는 김 중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 김민준 중사는 이후 이진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이진우에게 전수하며 그의 성장을 도왔다. 최한결 대위 역시 이진우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그는 이진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의 특별한 길 찾기, 능력과 침투 작전에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최 대위는 이진우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말했다. 이진우 이병, 자네는 내가 이제껏 본 병사 중 가장 특별한 재능을 가졌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었어.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 최 대위는 이후 이진우의 군 생활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이진우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이진우는 이 임무의 공로로 특징과 함께 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는 더 이상 이등병이 아니었다.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다. 그에게는 전역 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 혹은 군에 남아 계속해서 특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평화롭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단순히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조국과 동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능이었다. 어느 날 이진우는 박지훈 일병과 함께 부대 내 연병장에 앉아 있었다. 맑은 하늘 아래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박지훈 일병은 자신의 다리 부상이 완치된 것에 기뻐하며 이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야, 그때 동굴 안에서 솔직히 죽는 줄 알았어. 그때 네가 없었다면 난 정말 어쩌지 못했을 거야. 내 나침반은 정말 신기하더라. 박지훈 일병의 말에 이진우는 낡은 나침반을 꺼내 들었다. 햇살 아래 나침반의 황동 부분이 빛났다. 박일병, 나침반은 그저 길을 가리킬 뿐이야. 진짜 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지. 그때 내가 두려워 포기했다면 이 나침반도 아무 소용없었을 거야. 너의 믿음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어. 이진우는 나침반을 소중히 어루만졌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이 나침반은 길을 찾는 도구가 아니다.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가장 밝은 빛을 비춰줄 것이다. 그는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 그의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특별한 힘이 되었다. 이진우는 고민 끝에 군에 남아 자신의 재능을 조국에 헌신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육군 특수정보부대 내에 신설될 비밀 정찰 및 지형 분석 특수팀 더비에 자원했다. 이 팀은 이진우의 독특한 길 찾기 능력과 정보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첨단 장비로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진우는 이제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자신과 같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의 선택은 군 내부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약골이라는 오명을 썼던 이등병이 이제는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가 된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병사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깊이 새겨주었다. 연병장 위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다. 이진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찾았음을 확신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웃음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닌 자신의 특별한 재능으로 조국에 헌신하며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진우는 더 이상 약골 이등병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육군 특수정보부대 내 비밀 정찰 및 지형 분석 특수팀을 이끄는 유능한 장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위축감 대신 확신과 침착함이 가득했다. 그의 낡은 나침반은 여전히 그의 품속에 있었고 이제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닌 그의 삶과 능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진우가 이끄는 특수팀은 군내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첨단 장비도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지형에서 가장 은밀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의 팀은 복잡한 산맥을 지대도 없는 길로 통과하고 적의 최첨단 감지망을 교묘하게 피해 은밀히 침투하는 임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수많은 국가 안보 작전에 기여했다. 이진우는 더 이상 체력적인 한계를 걱정하지 않았다. 그의 예리한 통찰력과 나침반을 통한 특별한 감각은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그는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자신과 같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젊은 병사들을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데 열정을 쏟았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편견과 어려움을 바탕으로 병사들이 겉모습이나 초기 능력치로 평가받지 않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그의 훈련 프로그램은 독특했다. 그는 단순히 체력을 강조하는 대신 공간 지각 능력, 패턴 인식,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직관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자신의 낡은 나침반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쳤다. 김민준 중사는 이진우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다. 그는 이진우 팀의 부대장을 맡아 뛰어난 전투력과 리더십으로 이진우를 보좌했다. 김 중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는 이진우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으며 때로는 이진우에게 정말 대단합니다. 팀장님, 제가 그때 당신을 무시했던 건 평생의 실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곤 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다. 최양결 대위, 이제는 중령이 된 는 이진우 팀의 직속 상관으로서 그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진우를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보고 그의 모든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어느 가을날, 이진우는 새로 선발된 특수팀 신병들을 데리고 훈련을 나섰다. 그들은 깊은 산속,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길을 잃었다. 신병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진우는 그들을 한 곳에 모아 앉히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나침반을 꺼내 들었다. 이 나침반은 제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겁니다. 저는 한때 이것이 단순한 낡은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약하고 쓸모없는 병사라고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침반은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내면에 숨겨진 힘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그가 동굴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직감을 믿고 나아갔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에 신병들의 눈빛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희망이 그들의 눈에 서려들었다. 여러분에게도 이 나침반과 같은 존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재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상상 이상의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진우는 나침반을 들고 신병들에게 길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나침반의 지시를 따라 길을 찾게 했다. 신병들은 이진우의 지도를 따라 마침내 안개를 뚫고 길을 찾아냈을 때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단순히 길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편견을 극복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이진우는 이제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군인을 양성하는 교육자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을 수호하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의 삶은 편견과 나약함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특별한 재능으로 세상을 밝히는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 이진우는 부대 내의 작은 언덕에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박지훈 일병, 이제는 병장으로 진급한 이나란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내 보았다. 나침반의 유리 표면에는 석양빛이 반사되어 황홀하게 빛났다. 진우야, 내 나침반은 정말 신기해. 어떻게 그런 길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박지훈의 질문에 이진우는 미소 지었다. 박 병장, 나침반은 그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그 빛은 결국 내 안의 믿음이었어. 포기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는 마음. 이진우는 나침반을 가슴에 품었다. 그의 눈은 멀리 해가 저무는 지평선을 향했다. 그곳에는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편견을 넘어,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발자취는 영원히 군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그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군인의 삶이 아닌 한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찾아 빛나는 두 번째 봄이었다. 여러분, 이진우 이등병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편견을 넘어 한 남자가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고 진정한 영웅으로 성장하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어 자신과 타인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감명 받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큰 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